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목소리가 익숙하네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한 달 네. 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이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재건축 규제 개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재건축 규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아파트 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재건축 규제 개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우선은 그 재건축에는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. 안전진단과 또 용적률, 초과이익 환수제,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. 또 네. 가격에 대한 내용들, 뭐 분양가 상한제,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하나가 재건축 사업의 큰 그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뭐 조금 더 완화를 해야 되겠다,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이 부분이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게 된다라면 집값의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안전진단, 용적률, 초과이익 환수제,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이 새로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이게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공약 이행하고 속도 조절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인수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공약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.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정화하고는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. 네. 뭐 정책의 변화가 있기도 전에 지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다시 반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변 단지라든지 뭐 비슷한 상품 같은 경우도 또 불길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도시만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약속들은 했긴 해도 네. 진고가가 나오고 호가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또 이런 재건축이나 뭐 초과이익 환수 뭐 다양한 내용들도 뭐 글쎄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렇죠.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네.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약을 이행하겠다 하면은 또 시장에서 또 호가나 기대감으로만 가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협의가 좀 가능하고 또 시장 환경을 고려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저희가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안전진단 평가 가중치 부분. 일단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%에서 50%로 높여놓은 상황인데 이 개편안은 30%로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50%였어요. 네. 근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0%,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%까지 낮췄거든요. 네. 그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% 정도 높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첫 관문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은 뭐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계단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에서 하고 2차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2차 안전진단이 상당 부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
50%라면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비중을 좀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네. 이 부분을 좀 낮추고 조금 더 뭐 주거의 질이라든지 이런 환경 비중을 늘려주는 그런 음. 개선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음. 문제는 뭐냐면은 뭐랄까 계단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아무래도 공급 활성화나 뭐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해서 뭐 재건축 사업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네. 다만 안전 진단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지라든지 앞으로 안전 진단을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주택시장이 재건축발 주택시장에 지금 불안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네. 좀 위험성들이 있고 특히나 뭐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뭐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공약을 했었단 말이에요. 네. 그 부분은 뭐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감대는 시장에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음. 공급이라는 게 결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네. 특정 지역과 특정 뭐 어떤 뭐 업체를 위한 그런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큰 사회적으로는 크게 뭐 필요치 않은 공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.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제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물론 이제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장점이겠지만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사람이 사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 워낙 뭐 부실 공사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들도 이제 저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안전 진단만큼은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단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가중치를 좀 낮춰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오히려 안전진단이 좀 느슨하게 된다라면은 글쎄요, 뭐 몇 년 정도에 대한 그 몇 년 정도 있다가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그런 뭐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. 시공업체에서도 견고하게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음. 최근에 뭐 여러 건설이나 뭐 건설 산업 관련돼 가지고 부실 공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 부분 많고요. 예.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30년이라는 그 안전진단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뭐랄까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주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안전도 이런 그러니까요. 부분들은 네.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.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새롭게 주택을 공급을 하고 새롭게 지어진 그 주택이 되는 건데 그 네. 기간 동안 앞으로 20년, 30년 동안 그 불안한 그 심리를 가지고 거주를 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뭐 앞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을 좀 더 견고하게 지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몇 년 있다가 네. 이런 가중치를 자꾸 낮춰가지고 새롭게 지을 생각부터 한다라면은 그러니까요. 그건 좀 불안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네. 그 '건축사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.'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자 그리고 용적률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. 용적률 규제도 지금 좀 풀어 준다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3종 주거 지역의 기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한 300%가 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한 250%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게 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. 그다음에 더 뭐 새롭게 어떤 방식을 조금 극대화해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뭐 500%다 몇백 퍼센트다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있거든요. 네. 그럼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물량들도 많고요. 또 음. 밀도를 강하게 해서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용적률이라는 게 사실 그 땅값하고 집값하고 또 연결이 되는 네. 부분이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회수를 하고 또 회수한 걸 음. 가지고 활용할 것이라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. 또 최근 들어서 높은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. 음. 주거의 질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. 음. 또 한때 해외 뭐 몇몇 아파트들을 뭐 예시로 들어서 뭐 닭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논란들도 있는 거고요. 네. 또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뭐 교통망 확보나 뭐 도심 인프라 또 교통 체증 주차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음. 초고밀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지자체의
그 반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이 어떤 뭐 특정 면적이라든지 교통 체증을 통해서 개발되지 못하는 그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기 그렇죠. 때문에. 네. 그리고 또 초고층으로 개발하면은 지분 참여자가 많아지고 향후에 다시 또 그 고층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수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.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도 안전진단을 낮춰준다라고 하면 그 향후에 또 다시 재건축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거죠. 오히려 안전진단도 좀 더 견고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, 또 네. 거기는 풀어주고, 용적률은 또 상향을 하고,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, 또 그 해당 주민 사람들하고, 약간 피해보는 거에 대한 뭐 보상,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너무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요. 자, 네.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. 일단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좀 들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의지인가요?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 되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더 상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3천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50%를 부담을 하는데 이 3천만 원에 대한 기준을 뭐 한 1억 정도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들. 또 그 뭐 초과되는 그 금액에 대한 뭐 퍼센트를 조금 경감을 시킨다든지 네. 아니면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면 조치. 또 이런 부과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올라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네.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뭐 부담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재건축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장기 거주하셨던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.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 부분도 좀 이제 개편안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뭐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가격으로 하거나 뭐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어떤가요? 제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조합들하고 건설 쪽이 제일 좋습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 부담금도 줄어들고 수익도 확보가 되니까. 그렇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그 특정인들과 특정 업체들이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대신 이 부분을 통해서 주택 공급의 동력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를 손보는데 뭐 택지비 산정 같은 거나 이 부분 감정 가격을 좀 시세 반영률로 높인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시세 반영이 되면은 그 높은 가격만큼 뭐 가격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되고요. 또 네. 수익이 늘어나고 뭐 조합들은 아무래도 뭐랄까 부담금이 좀 적게 작용을 하겠죠. 근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과거처럼 저렴한 가격에 뭐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이나 로또 분양은 어렵게 되는 거고요. 아주 뭐 저렴하게 주택을 뭐 공급을 받을 수 있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.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주택 가격이 낮아지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휴대폰 공급을 그 1년에 몇 번씩 휴대폰 공급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휴대폰 가격이 낮아졌냐라고 봤을 때는 휴대폰 가격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거든요. 네. 가격이 좀 높아지고 또 기술이 좋아지고 진보하게 되면 그만큼 더 받는 거잖아요. 주택 그렇죠. 가격도 이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주택이 향상이 되고 커뮤니티가 좋아지면은 주택 가격이 높은 건데 이런 주택 공급을 계속 하면은 주택 가격이 싸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공급 만능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퇴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지금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됩니다. 과연 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?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뭐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항목별로 이번 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드려 봤는데
이게 물론 100% 다 실행될지 안 될지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어떤 것들이 지금 그런가요?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이게 개정을 해야 돼요. 네.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. 그게 다 이제 반대 여론도 꽤 크거든요. 네. 뭐 물론 그 윤당선인 같은 경우가 공약한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, 안전진단 가중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네. 제초안에 대한 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. 어렵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재건축 규제 공약이 나오고 나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거기에 함께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까 100% 얘기하는데 저는 100% 정말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. 네네.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해도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나 지금 또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, 그렇죠. 또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것을 본인의 공약을 밀어붙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여론 자체가 주택 가격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정세를 못 잡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민주당에서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혹시 실제로 지금 재건축 쪽 아파트 가격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나요? 이 개편안 나오고 난 뒤로? 네, 그 이후로도 지금 제일 뭐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강남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멈췄다라고 보여지고요. 물론 네. 호가이긴 하지만 뭐 소위 그 강남의 그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한 뭐 8억, 9억, 10억 뭐 이렇게까지도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는 올라가고 있고 네. 뭐 아직 사업에 대해서 확실성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실거래로 이어지는 가격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이 수주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은 또 호가를 또 사고 하면서 어쩌면 뭐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두 건의 거래가 시장의 그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가격 형상입니다. 그러니까 건전한 가격이라고 지금 보기 힘든 그런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 단지 그 공약하고 부합되는 재건축 단지하고 또 최근 보유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강남권 등 이런 것들이 뭐 상당 부분 부합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서 저희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축 관련한 규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집값 불안을 자칫하면 더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의욕만 가지고 급하게 접근하기보단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.